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노년기 식생활을 연구해 온 건강정보 전달자 청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로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 뒤에 숨어있는 함정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건강하게 사셨는데도 최근 검진에서 혈당이나 지방간 수치 때문에 걱정이 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무엇을, 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실 수 있지만 점차 공감하시고 안도하시며 마지막에는 희망을 품고 가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건강이 탈을 쓴 과일. 우리는 오랫동안 과일을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몸에 좋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같은 과일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검진표를 받아보니 지방간, 공복혈당 상승, 고지혈증이라는 낯선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 분명 나는 과일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관들이 조용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예전만 못하고 콩팥은 여러 성분들을 걸러내고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유익했던 습관이 노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일의 두 얼굴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과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과일은 이제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호님이라는 68세 은퇴 교사분의 경우를 보면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식이 곧 건강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과일을 넉넉히 드셨습니다. 사과 1개, 배 1개, 포도 1송이 정도는 기본이었고 계절 과일이 나오면 더 많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지방간과 혈당 경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지방간이라니? 그런데 영양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과일 섭취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일의 종류와 먹는 시간 그리고 양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과일 종류를 바꾸고 먹는 시간을 조정하며 양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2달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과일을 전부 좋다 나쁘다로 나누지 말고 종류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년기 우리 몸의 기능 변화를 기준으로 과일을 다시 분류해 보는 것이죠. 어떤 것은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은 권장하며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모든 식단을 뒤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하루 한 끼의 과일 습관부터 조정해 보세요. 최근 받으신 검진 결과, 특히 혈당이나 콩팥 기능 수치를 옆에 두고 과일을 드신 후 몸의 반응을 간단히 기록해 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2. 조심해야 할 과일들. 이제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의 과일들이 혈당과 심장,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늘 먹던 거라서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방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품의 대표 주자로 여기시죠? 하지만 바나나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과 높은 칼륨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칼륨 수치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빠르고 요산 생성을 늘릴 수 있어서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송이를 순식간에 드시기 쉬운 것도 문제가 되죠. 마지막으로 수박입니다. 수박의 과당은 간에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해서 과식을 부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는 개인차가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최영길님이라는 72세 전직 군인분은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규칙적으로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고르지 못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죠. 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 약이 칼륨을 몸에 쌓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매일 바나나까지 더해지니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과일로 바꾸니 맥박 불편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김은희님이라는 65세 주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녁 드라마를 보시면서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갔죠? 그런데 몇 개월 뒤 갑자기 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풍 발작이었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포도의 과당이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포도를 끊고 수분 섭취를 늘리며 식단을 조정하니 통증 발작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장현수님이라는 63세 택시기사분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갈증도 해소되고 시원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수치가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연관성을 모르셨는데 수박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3가지 과일을 습관적이고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질환이나 검사 수치를 고려해서 제한하시고 대신 혈당과 신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과일을 드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늘 드시던 과일 중에서 한 가지를 이번 주 동안 완전히 제외해 보세요. 그리고 몸 상태와 식욕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알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개수나 컵을 기준으로 정량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한 줌, 반 컵 이런 식으로 기준을 메모해 두시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챕터 3. 몸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 건강과 뇌 기능, 면역력, 혈당 조절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엄연한 과일이에요. 아보카도는 당분은 낮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작은 크기라서 적당량 섭취하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서 면역 방어 기능을 돕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네 번째는 자몽인데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부 혈압약이나 지질 개선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과일들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님이라는 66세 전직 은행원 분은 아보카도 반 개를 아침 샐러드에 꾸준히 더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느끼한 느낌이 들어서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올리브 오일 대신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았다고 하세요. 3개월간 이런 식단을 유지하신 결과 정기검진에서 혈중 지질 수치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셨지만 아보카도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윤미자님이라는 70세 독서 모임 회원분은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셨어요. 신선한 블루베리는 비싸기도 하고 금방 상하기도 해서
냉동 제품을 구입하여 매일 한 줌씩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셨습니다. 몇 개월 후 그분은 깜빡깜빡하는 일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셨어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체감이지만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김재민님이라는 64세 소상공인분은 키위를 하루 한 개씩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자주 감기에 걸리곤 하셨는데 키위를 꾸준히 드신 이후로는 잔병 치레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비타민C의 효과를 몸소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4가지 과일을 매일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몽의 경우 약물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제외하시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신다면 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면 시작할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아보카도 반 개, 냉동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한 개 중에서 한두 가지만 먼저 고정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은 일단 보류하시고 주치의나 약사에게 상호작용 가능성을 문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챕터 4.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법.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과식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일은 가능하면 빈속이나 식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일의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상대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또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좋은 짝꿍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요거트가 있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이 과일의 비타민 흡수를 도울 수 있어요. 잎채소도 좋은 조합입니다. 잎채소의 비타민 K와 과일의 비타민 C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울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우유나 빵, 떡과 과일을 함께 드시면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항산화 성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요. 특히 식사 직후 과일을 드시면 소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상옥님이라는 67세 전직 교사분의 경우를 보면 이런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수십 년간 과일과 빵을 함께 아침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영양 상담을 받은 후 과일을 단독으로 식전에 드시고 빵은 다른 끼니로 분리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울 정도로 포만감이 달라지고 소화도 개선되었다고 하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조합, 보관이라는 3가지 요소를 표준화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식전 섭취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은 좋은 짝꿍과 함께, 보관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아보카도는 너무 딱딱할 때보다는 살짝 말랑해졌을 때 먹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다 먹지 못한다면 씨앗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랩으로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블루베리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 완전히 건조시킨 후 냉동 보관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해 드리면 루틴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침 식전에는 블루베리 한 줌과 플레인 요거트, 점심에는 아보카도 반 개와 잎채소 이런 식으로 조합을 적어두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까먹기 쉽거든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과일 바구니를 조합이 보이도록 채워두시면 실천율이 올라갑니다. 블루베리 옆에 요거트를 두고 아보카도 옆에 잎채소를 놓아두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조합으로 드시게 될 거예요. 챕터 5.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단맛에 대한 갈망을 다뤄보겠습니다. 단맛을 끊기 어려운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보상 회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지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공된 설탕과 당분이 많은 과일들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만듭니다. 마치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의 미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 3일만 강한 자극을 차단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정미정님이라는 61세 전직 간호사분이 실제로 3일 약속을 실천해 보셨습니다. 가공 설탕과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일들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무언가 달달한 것이 입안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갈망이 계속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셋째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블루베리와 키위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전에 없이 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시큼하다고 생각했던 키위가 충분히 달게 느껴졌고 블루베리의 은은한 단맛도 만족스럽게 다가왔어요. 이것이 바로 3일 리셋의 효과입니다. 미각을 초기화한 다음에 몸에 좋은 과일들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도입하면 갈망을 훨씬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한 단맛이 당길 때를 대비해서 대체 간식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견과류 한 줌이나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은 것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달한 것이 몰려올 때는 일단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10분 뒤에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을 마시고 나면 갈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력보다 환경이 더 강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가공 간식들을 치우시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는 몸에 좋은 과일과 견과류만 두세요. 손이 가는 곳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일 리셋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보약 과일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일은 모두 건강에 좋다는 오래된 믿음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과 권장할 수 있는 과일, 그리고 먹는 시간과 좋은 짝꿍, 보관 방법까지 실행 가능한 기준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우리 몸을 바꿉니다. 첫걸음은 분명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단 3일만 실천해 보시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개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다음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과일 습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도하시고 계시죠? 그 안도감이 곧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청춘 노하우는 응원합니다.